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보증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당시에는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었고요. 올 2021년 8월 18일부터는 갱신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화가 되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홍보도 미흡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많은 질문들이 대부분 이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첫 번째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공동담보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 여기서 근저당권을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자, 이런 제한물건이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자, 이런 항목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위 제한물건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를 보면은 전세권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전세권 설정은 대부분 법인일 경우에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법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인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에 준하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 2번은 해결이 되는데 3번은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49조 이 법률에 잘 부합되도록 내용을 좀 바꾸어 보면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49조와 부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이 되게끔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49조에 만족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뭐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만족하는 경우, 자, 이 경우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뺀 금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 보증 대상 금액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제39조를 보시면 보증 대상액,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죠. 얼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을 역시 알아야 되겠죠. 이 항을 보시면요,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감정평가를 받으려면은 감정평가사에게 요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 법에 공시된 가격. 그런데 이 공시된 가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또 알아야 되겠네요. 이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1번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2번이 더 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의하고 있죠. 다음은 별표 1이죠. 별표 1.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이게 첨부하일로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보면 되겠는데요. 별표 1에 보시면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9억과 15억 사이, 15억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눴죠. 이 구간별 적용하는 퍼센트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된 가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관련된 비율을 곱하면 주택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조회 발급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기타 조회가 있습니다. 기타 조회에서 처음에 보시면 이 기준시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바를 내리시면 기준시가 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포탈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 자, 요 항목인데요. 여기서 관련된 시도랑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을 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공시가격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증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세 16억 아파트인데요. 전세 7억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얼마고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들지 않아도 되는지 이게 관련된 내용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가 16억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대부분 10억 전후입니다. 아파트랑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억 전후인데요. 자, 그러면 10억이면 앞에 말씀드린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130% 요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13억 이렇게 산정이 되죠. 자,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60%에 대한 요율은 얼마일까요? 7억 8천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료는 전세금이랑 근저당을 합한 금액, 근저당이 없으니까 7억이죠. 이 7억에서 60% 금액을 뺀 금액이잖아요. 7억 8천을 빼야 되겠죠. 자, 이 뺀 금액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8천만 원입니다. 0원 이하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는 한 장짜리인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6장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첨부를 하면 7장이죠. 그리고 확인설명서가 3장, 그러니까 전체 한 10장 정도가 프린트가 돼야 됩니다. 이 중에서 임차인이 표준계약서 내에 서명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사항은 3군데나 있고요. 확인설명서에도 1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인이 빠지면 안 되니까 다 확인을 체크해야 되고 장수도 많으니까 설명할 것도 많고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려면
아주 진땀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 표준계약서 3번에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의 표시, 이 중에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가입 사유가 있죠. 아까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였기 때문에 미가입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명기를 해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보증가입 대상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은 경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담는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법률이 바로 이 49조 3항이었죠.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미가입 사유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표준임대차 계약서 상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 이 항목을 어딘가에는 명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이하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 자, 이렇게만 써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임차인 이름이랑 서명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별도로 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명기를 해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은 결국 60%를 공제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만약에 이런 보증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별도로 확인서를 요청할 필요도 없겠죠. 임대차 계약서 7장, 확인설명서 3장, 10장에다가 확인서까지 제출하고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4조, 자,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여기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